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아스날과 리버풀이 프리시즌에서 만났습니다. 가뜩이나 리버풀은 새 감독 슬롯이 부임하고 나서 플레이에 대한 궁금증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는 어떻게 펼쳐졌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꽤나 진심인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반덴베르, 카르발료 같은 임대에서 돌아온 어린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합류했고, 나머지는 레귤러 멤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보슬라이의 3선 기용이 눈에 띄는 리버풀의 스쿼드였죠. 반면에 아스날 역시 필드 플레이어는 거의 리그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좀 눈에 띄는 건 제주스를 원톱에 사용하고 하베르츠를 메잘라 자리에 기용하면서 23-24 시즌 초반에 가져갔던 포메이션을 한번 사용해보는 아스날입니다. 아스날과 리버풀 경기를 하면 누가 상대의 압박을 더 잘 빠져나오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렇게 진행됐고요. 먼저 리버풀이 선빵을 날립니다. 골키퍼의 롱킥으로 공이 앞쪽까지 전달되고, 이 공을 조타가 머리로 내주고 엘리엇이 공간 쪽에 패스, 살라가 뛰어들어가며 이 공을 차지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리버풀의 한 선수가 이렇게 조타처럼 벽이 돼주고 제3자가 뒷공간을 뛰어들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살라가 그 받은 공을 속도로 침착하게 안쪽까지 끌고 오며 깔끔하게 땅볼 가마차기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전형적인 리버풀식 역습이 나왔죠. 또 리버풀은 빌드업할 때 평소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빌드업했는데요.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가 더블 피벗이 되면서 센터백의 패스 선택지를 2개로 늘려줬습니다. 리버풀에 공 돌릴 수 있는 선수는 골키퍼까지 6명, 아스날의 전방 압박 숫자는 4명이었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됐을 땐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갔던 리버풀입니다. 또 비슷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온 공을 카르발류가 벽이 돼주면서 다시 뒤쪽에 밀어주고, 엘리엇이 또 뒷공간 쪽 뛰는 살라에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한 명이 벽이 돼주고 제3자가 뒷공간 파는 이런 패턴 플레이가 많이 보였던 리버풀입니다. 리버풀도 높은 지역까지 전방 압박을 수행했는데요. 아스날에는 진첸코가 있었습니다. 키비오르가 키퍼에게, 키퍼가 진첸코에게, 진첸코가 마갈량이스에게 공을 주면서 상대의 압박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마갈량이스가 마르티넬리에게, 마르티넬리가 진첸코에게 다시 공을 주면서 진첸코는 프리 상태로 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진첸코가 왼쪽 풀백이지만 사이드가 아닌 가운데에서 미드필더처럼 활동하면서 전후방 빌드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잡고 한 번에 반대 전환해줍니다. 확실히 이런 전개 패스나 킥력 같은 데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진첸코입니다. 이번엔 리버풀의 공격 장면인데요. 살라가 이렇게 공을 잡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순간에 등 뒤에서는 브래들리가 침투하면서 살라에게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살라는 그걸 이용해서 편하게 엘리엇에게 밀어주고요. 그때 조타가 빈 공간 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엘리엇은 그것에 맞춰서 조타에게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주고요. 조타는 슈팅하지만 이 공이 골대에 맞습니다. 아까 살라의 어시스트도 엘리엇이었고, 이번 패스도 엘리엇의 좋은 패스가 나갔습니다. 확실히 미드필더 진영에서의 엘리엇이 윙에서 플레이할 때보단 조금 더 자신의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엘리엇의 번뜩이는 장면인데요. 카르발류가 라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갈 때 엘리엇이 땅볼로 주면 패스 길이 다 막히니까 공을 툭 들어 올려서 로빙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카르발류가 이 공을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면서 리버풀이 2-0으로 앞서갑니다. 지금 리버풀의 공격 장면들을 보면 앞쪽 전방 공격수 살라, 조타, 카르발류 이런 선수들이 왕성한 오프더블 움직임을 가져가고요. 그 움직임을 바탕으로 사이드 쪽이나 뒷공간 쪽으로 롱패스가 한 번에 전개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역습에도 괜찮은 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지공할 때는 엘리엇 같은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해주면서 속공과 지공 양쪽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리버풀이죠. 아스날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의 공격 코너킥이 끝난 상황 속에서 리버풀 선수들이 바로 역습 나가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한 번에 쫙 끌어올립니다. 그때 진첸코가 앞쪽으로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공을 가지고 2명 사이로 뚫고 들어가면서 의미 있는 전진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이드 쪽에 넓게 패스. 오늘 진첸코의 전진성 그리고 패스 능력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첸코에게 공을 받은 마르티넬리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했지만 이게 수비 머리 맞고 외대고루 쪽으로 향합니다. 외대고루는 이 공을 침착하게 잡고 가운데에 있는 하베르츠에게 내주고, 하베르츠는 이 공을 깔끔하게 득점합니다. 경기는 2-1이 되죠. 이대로 후반전을 맞은 아스날은 또 진첸코가 좋은 전진 패스들을 넣어줍니다. 하베르츠가 이렇게 오프더볼로 움직일 때 진첸코가 거기에 맞춰서 좋은 하프 스페이스 전진 패스를 넣어주죠. 후반전의 윙어는 마르티넬리가 아닌 트로사르가 담당을 했는데요. 트로사르가 자신에게 2명 끌어당기고 파티에게 내주고, 그때 하베르츠가 왼쪽 넓게 돌아뛰면서 파티의 패스를 받아줍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하베르츠라는 선수 자체는 오프더볼이 되게 능한 선수고, 톱이든 메잘라 자리
자리든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라는 게 느껴집니다. 리버풀은 빌드업 할 때는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빌드업을 했었는데요. 뭐 어떨 때는 센터백 2명에 소보슬라이, 존스가 내려오면서 2 빌드업을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약간 비대칭 3백입니다. 포백 중에 3명은 뒤에 남아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소보슬라이 1명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러 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 치미카스는 공격적으로 높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브래들리가 잘할 때 로버트스는 안으로 좁혀놓고 브래들리를 오른쪽에서 넓게 벌렸던 그런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무튼 리버풀은 후방 빌드업 할 때 다양한 빌드업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소보슬라이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반대쪽으로 한 번에 벌려주는 패스도 볼 수 있었고요. 소보슬라이가 유로에서도 그렇고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도 그렇고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프리시즌에 6번 역할로 계속 활용이 되면서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수비 위치 잡는 거나 수비력은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런 킥이라는 장점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도 도움이 되는 능력이라는 게 이런 장면들에서 입증이 되는 거죠. 먼저 리버풀 축구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리버풀은 전체적인 압박 기반의 축구를 했고 한 번씩 다이렉트한 역습을 나갔습니다. 뭐 클롭의 리버풀과 비슷하게 역시 공수전환 속도는 아주 빨랐고, 이런 시스템에서 반다이크나 아놀드 같은 후방에서 킥 좋은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더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스날을 얘기해보자면 아스날도 역시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아예 사용하지 못했던 팀버, 또 영입된 칼라피오리, 이런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후방 빌드업 할 때도 더 좋은 퀄리티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전방에 아스날이 제주스를 쓸 거라면 하베르츠와의 공조는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진첸코의 전진 패스나 전환 패스에서 골줄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고요. 진첸코가 부상이 없고 수비력만 개선된다면 꽤 좋은 스쿼드 멤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시즌 경기에 버금가는 경기를 확인해 봤고요. 리버풀은 감독이 바뀌어도 꽤나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시즌 시작하고 아스날과 리버풀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